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수학을 알려줄게 이 코너 덕분에 수학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은 늘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과목이라고 생각하셨던 학생들과 또 학부모 모든 분들이 정말 엄청난 반응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이런 방법을 쓰면 수학이 재밌을 수도 있겠는데요. 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반응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 이리 씨가 드디어 한 건 해냈구나. 제가 아주 뿌듯합니다. 누나로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 제 덕. 랄랄랄랄랄랄라. 아니 근데 어떻게 감히 네. 그게 다 본인의 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출연해 주시는 그 멘토분들 덕분이죠. 그렇죠. 2절에 나오거든요. 2절에 멘토 덕 하려고 그랬는데 이 여세를 몰아서 오늘도 역시 수학 네. 전공자분을 거의 납치하듯이 해서 모셔왔습니다. 큰일을 했네요. 그럼요. 세상은 넓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맞아요. 수학 공부법도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평소에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 혹은 학부모님들과 이 학습 상담을 할 때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야 된다.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많고 수학 잘하는 사람 많지만 그 모든 사람이 공통된 방법으로 공부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의 어떤 특징에 맞게 물론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자신에게 특별히 잘 맞는 공부를 잘 찾아간다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나볼 또 멘토분은 네. 이 어려운 수학으로 우리 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주는 슈퍼맨 같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또 하나 또 오늘 또 감히 예언을 하자면 오늘 방송을 보게 되면 수학에 대한 울렁증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생활 속의 문제도 해결해 주면서 그 어렵다는 수학 울렁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럼요.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나 약간 좀 약장사 같은데. 오늘 너무 좀 세게 나가는 것 같은 너무 많이 느낌이에요. 갔나요? 네. 과연 어떤 멘토분이신지 그리고 이분이 진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세요. 수학을 알려줄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에?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다르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민중 씨. 야, 보니까 인상이 친구들이 봤을 때는 동네에서 자주 보는 형 같은 그런 또 느낌이 있어요. 근데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산업수학혁신센터에서 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수다학에서 우리 또 산업수학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사실 그 산업수학의 반전문가예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그렇고 우리 김민중 씨께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산업수학혁신센터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산업 문제를 수학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해결 지원을 해주는 연구소입니다. 기업에서 다양한 문제를 의뢰해 오면 수학적으로 개선하거나 또 해결책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확 떠오르지가 않아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도시가스 도매 업체에서는 수요량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그 수요량을 바탕으로 3달 뒤에 수요량을 예측해야 됩니다. 수요량 예측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도시가스니까 뭔가 그 날씨가 덥냐, 춥냐, 뭐 이런 거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도 또는 뭐 그 지역의 세대수 이런 요인들이 뭐 있을 텐데 어떠한 요인들이 도시가스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지, 즉 어떠한 변수가 도시가스 수요량 예측에 중요한 변수인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한번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예측을 하는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3달 뒤에 데이터를 예측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 지금 이번 달의 수요량, 저번 달, 그리고 또 그 저저번 달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3달 뒤에 있는 데이터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알고 있는 점화식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쉽게 알고 있는 건가요? 고등학생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래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죠, 친구들? 예.
보니까 이 일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강력하다는 게 막 느껴져요, 피부로. 근데 제가 그동안 우리 수학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약간 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뻐하고 잘하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우리 김민중 씨는 어렸을 때 수학을 좋아하셨습니까? 예, 저는 수학을 좋아하고 예. 잘했습니다. 아니 좋아했냐고만 물어봤는데 꼭 잘한다고까지 대답할 필요는 없었는데 당황스럽네요. 어느 정도로 잘하셨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에? 아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수학은 예.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근데 이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 해결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찾는 그런 즐거움이 우선 있었고요. 그리고 해결책을 찾았을 때 또 보람, 성취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터득한 이런 지식을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걸 좋아했고요. 예. 어렸을 때 꿈이 수학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수학으로 결정을 했고요. 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수학 자체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즉 수학을 즐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의 수학적인 한계, 저의 끝이 어디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대학교 석사, 박사까지 마쳤습니다. 와, 처음에는 좀 잘난 척을 좀 많이 하시길래 제가 좀 화를 내려고 했는데 뭔가 설득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하시니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팁도 좀 하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수학 공부하다 보면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김민중 씨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수학 공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다른 과목과 똑같습니다. 기초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아니 여기는 좀 뭐 당연한 얘기하는 데가 아니고 좀 특별한 얘기를 해달라고요. 제 말을 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 체육 공부할 때 어떻게 하죠? 뭐부터 시작을 하죠? 체육은 일단은 딱 가볍게 옷 갈아입고 그다음에 스트레칭부터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그렇죠. 몸 풀기. 체육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죠. 그 다음에 기본 동작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기본 동작을 바탕으로 실전을 하는 거죠. 아이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야구공과 배트, 글러브만 쥐어주고 아이들을 운동장에 내보내진 않죠. 네. 기본적인 던지기, 받기, 치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고 그 다음에 또 야구에 대한 규칙을 공부한 다음에 야구 시합을 하는 거죠. 네. 예,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한 후 그 단어의 위치들을 잘 맞춰서 문장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의 특별한 공부 비법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학이 특별하다, 즉 수학은 특별한 공부 비법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즉 수학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좀 마음이 편해지고 좀 수학을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수학이 뭐 대단하거나 특별하거나 뭐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라. 똑같은 과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오. 수학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수학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을 익히고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필수 예제를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가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답안지를 바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충분히 문제를 생각해 보고 본인이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분이 걸려도 되고 1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문제를 못 풀어도 좋습니다. 계속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 문제를 풀었는데 못 풀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거나 뭐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그 30분 동안 공부한 그 시간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아멘. 네. 거의 뭐 우리 수학교 교주 우리 김민중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헌금을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인데, 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수학을 특별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실 얘기 듣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게 그동안 좋았던 부담감이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저만의 공부 비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하나 뽑아냈습니다, 지금.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일명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원 훑기입니다.
아, 그거 좀 너무 좀 평범하지 않나요? 굵기? 좀 쉽게 예를 네네네.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원이 집합, 2단원이 도형, 3단원이 함수입니다.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은 1단원을 끝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1단원을 끝내야 2단원을 들어가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1단원에 A단계, B단계, C단계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2단원을 또 끝내고 그 다음을 또 3단원을 끝냅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뒷단원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단원에서 이미 지쳤기 때문에 뒷단원까지 공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방법은 각 단원을 단계별로 훑는 겁니다. 집합의 A, 도형 2단원인 도형의 A, 그리고 함수의 A 이런 식으로 한번 기초를 다집니다. 공사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기초를 한번 다지고 집합의 B 이렇게 그다음 위층을 이렇게 또 쌓는 거죠. 좀 더 심화된 문제로. 그다음에 맨 마지막 가장 어려운 심화 문제를 푸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지루하지 않고 좀 수학을 즐기면서 좀 더 시간도 줄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그 교과서에 이 뭐 집합부터 해서 모든 단원이 많잖아요. 그거에 가장 기본 문제를 한번 쫙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 훑고 나서는 한 2번 정도 중간 난이도 정도의 문제를 한번 싹 집합부터 끝까지 다 풀고 마지막에 이제 심화 문제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원의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는 거잖아요. 예. 야, 요 방법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예, 수학에 있는 단원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예로 집합 부분에서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2, 3단원을 공부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몰랐던 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시너지 효과 같은 것도 막 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이제 수학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내가 꼭 알려줄게 하는 게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른 과목 예를 들면서 계속 강조했던 말인데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다르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슷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뭐 국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체육 공부를 하듯이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수학을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실생활에 많이 쓰입니다. 뭐 산업 문제 같은 경우도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실 때 100점을 받아야지, 수학 1등을 해야지 라고 공부하기보다는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유용하다. 수학으로 뭐 실생활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한다면 뭐 덜 부담을 갖고 수학을 저처럼 즐기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갑자기 저도 이 수학이 좀 만만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뭐 정말 어려운 과목, 힘든 과목, 두려운 과목이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너도 수많은 과목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런 교훈을 만들어주신 우리 김민중 씨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학은 특별하다. 이 생각부터 지금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너무 공감했잖아요. 하긴 정말 우리가 수학은 뭔가 다른 과목과 다르게 편견을 늘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과목이야. 해도 안 되는 과목이야. 그래서 빨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이 생각부터 그냥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였군요, 선생님. 그렇죠. 뭐 수학 배워서 어디다 쓰나 맞아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수학은 정말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숫자 같은 경우도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면서 그 부산물들을 관리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네. 숫자가 발달이 됐고요. 또 이렇게 네 땅과 내 땅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기하학도 발달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생활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숙하게 네. 우리 일상에서 수학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멘토가 보면은 수학이라고 해서 좀 특별한 과목이라고 접근한 게 아니라 좀 다른 과목처럼 편하게 접근을 했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교 과목을 다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자주 느끼는 부분인데 모든 과목들은 뭐 기본 개념을 먼저 익힌 다음에 다양하게 연습을 통해서 그걸 활용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다만 뭐
활동들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수학이든 다른 과목이든 이 큰 틀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괜찮다. 뭐 너무 지레건 먹지 말고 접근을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이 수학을 하면서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간을 20년 전으로 돌리고 에휴. 싶다. 그리고 그때 지금의 수학이 있었다면 네. 내가 수능 시험에서 이 수학 점수가 13점이 안 나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많은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자신감 왜 생겼잖아요. 거짓말을 해요. 왜요? 20년으로 돌려도 네. 그 나이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시죠? 20몇 년을 돌려야 되는 거 고객님 왜 아니에요? 그러시죠? 계산이 또 안 되네. 조금 올렸으면 한 3수 하면 비슷해요. 아니 정말 우리가 항상 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은 왠지 타고나는 거야. 우리가 해소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요.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좀 가벼운 시선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수학을 좀 편하게 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또 수학 고민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과 어머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빨리 만나보도록 하죠. 운동을 좋아하고 특기가 달리기인 밝은 성격의 소유자. 꿈 많은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3학년 배태영 군입니다. 과학자, 파일럿, 수학관, 부자. 부자는 뭐 저랑 똑같네요, 장래희망이. 저도 부자예요. 부자. 네.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 그런데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 게다가 재미없기까지 하다니. 태연이가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태권도 학원을 마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태연이. 엄마 다녀왔습니다. 왔어? 아이고. 아유, 인사도 잘해라. 갔다 왔어? 뭐 했어? 오늘 태권도에서 잘했다고 바퀴벌레 했어. 또 저 나이 때는 또 이렇게 또 태권도복이라던가 뭐 검도복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뭔가 좀 자신감이 생겨요. 네. 하고 싶을 때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오자마자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전하는데요. 엄마가 타이르자 그제서야 가방을 내려놓고 씻으러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씻고 옷까지 갈아입고 나온 태연이. 이제 좀 쉬려나요? 태연이가 들고 나온 저건 뭐죠? 놀다 올게. 드론 아닌가요? 드론 랠리로. 바로 또 나가네요. 아니 기껏 샤워하고서 또 밖에 나가서 놀러 가요? 네, 엄청 활동적이죠. 이제 태권도를 제일 좋아하고 집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뭐 저기 하니까 뭐 할 때도 움직이고 뛰어놀고 그런 거를 좋아해요. 어머님이 외국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대화를 유창하게 한국말로 잘하시잖아요. 역시나 활동적인 태연이답게 집에 있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와 드론을 날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저 큰 드론을 작은 손으로 조작하는 모습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드론뿐만 아니라 태연이는 야외에서 하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태연이 왔어? 엄마 다녀왔습니다. 인사는 진짜 잘해요. 도장에서 인사하는 건 정말 100점이네, 100점. 한참을 밖에서 놀고 들어온 태연이. 엄마도 집안일 하랴 동생 돌보랴 바빠 보이시네요. 이 정도 근데 충분히 놀았으니까 뭐 공부하겠죠. 해야죠. 네. 지금까지 태연이를 지켜보니 아주 밝고 걱정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엄마의 고민 들어봐야겠죠? 만약에 잘함, 보통 노력 있으면 좀 이제 성적이 떨어지니까 노력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태연아 좀 열심히 해보면 안 되나 했더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노력은 아니고 한 보통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좀 소박하시네요. 중간만 하면 난 더 소원이 없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는데. 드디어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태연이. 태연이의 수학 공부는 현재 1:1 화상 강의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기 싫다 정말.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벌써 하기 싫은 모드. 게다가 설치된 카메라를 보며 장난까지. 까분다 까불어 또.
아, 장난기가 너무 많네. 나가서 놀고 싶은 생각밖에 없나 봐요. 의자에 앉아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오늘 화상 강의는 잘 들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도 화상 강의라 그런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 태연아, 평소 수학 공부하는 건 어떠니? 물이 덧셈하고 뺄셈이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막 하기가 싫어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뭐 곱셈이 어려워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죠. 덧셈 뺄셈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 수학 자체가 아주 싫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강의가 끝나고 이제는 혼자서 문제를 풀어야 할 시간. 그런데 정작 문제집에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카메라에 더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 카메라, 관찰 카메라 막 만지고 옮기고 장난치고 보통 안 그러는 것 그러는데. 같은데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하기 싫으니까. 가렸고 심지어는 어머. 이거 봐봐. 카메라가 신기한지 더 이상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태연이. 지금 보면은 저 뒤에 책장에 막 책이 빼곡하게 있잖아요. 근데 저 책도 사실은 많이 안 읽는데요. 5살 때부터 학습지를 시켰어요. 이제 다 학습지를 이제 국어, 수학 계속 시켜봤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다문화 애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선생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1시간 반, 2시간씩 오셔가지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학습지도 시켰고 꾸준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좀 저기 하니까 좀 내 마음이 좀 그랬죠. 태연이에게 직접 수학을 가르쳐주지 못했지만 잘할 수 있도록 학습에 꾸준히 관심을 쏟아온 엄마. 하지만 문제집을 보니 대부분 풀지 않았거나 색연필로 칠한 낙서들만 한가득입니다. 근데 꾸준히 시켰다고 하지만 저렇게 공부를 했다면 효과가 별로 없겠네요. 앉아만 있는 그렇죠. 것이지 학습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저 상태로 꾸준히 한 거죠. 아니면 너무 과하게 많은 양을 했었을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5살 때부터 네. 진행이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저러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계기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오늘 해야 할 공부가 끝났는지 침대에 누워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런 게임도 좀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쵸. 좀 좋은 콘텐츠를 찾아주셔야 되고 시간도 정해주셔야 되고요. 제대로 보지 못한 태연이의 수학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 제작진 태연아. 설득에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모르겠어요. 이거 네. 태연이 학습지 아저씨가 좀 봤는데 네, 중간중간에 안 푼 문제들 되게 많더라고. 네. 왜 안 푼 거야? 원래는 응. 뭐지? 그 뭐였더라? 원래는 이거 말고 탭에서 하는 거였어요. 응. 근데 엄마가 하라고 해가지고 몇 개는 했어요. 응. 저희 그 수학 제작진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네. 아저씨가 네. 태연이 공부하는 거 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풀어볼까? 오늘은 제가 요즘 아니야? 업데이트하고 나서 큰 문제가 해보자. 있는데 뭐냐면 네. 응. 버스가 제작진의 설득에 마지못해 다시 책상에 앉은 태연이. 집중하려나 싶던 그때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엄마에게 말을 거는데요. 일요일 날에 친구랑 게임하기로 했거든. 주말에 만날 친구와의 약속을 엄마에게 통보하더니 아무 일 없단 듯이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지만 공부를 하는 건지 장난을 하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 아니 엄마 마음으로 정말 한숨이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사실 이제 저것도 수학적 활동이긴 해요. 그쵸, 예. 근데 지금 해야 할 것과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구분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온 태연이. 왜 벌써 나왔어? 다 했어요, 벌써. 지금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닌데요. 10분 됐는데요. 제대로 푼 거 맞아? 네. 아저씨 한번 볼게. 아, 이제 결과가 궁금하네, 결과. 그랬구나. 풀지도 않고. 역시나 지켜본 대로 대부분 제대로 풀지 않아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답을 쓰고 정답 칸에는 숫자 대신 색칠놀이를. 학교 성적표까지 보니 엄마의 걱정대로 수학 실력이 부족한 상황. 혹시 태연이가 후행은 잘 다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곱셈 구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6, 7,
67, 14. 83, 83, 24. 96, 96, 54. 78. 78, 72. 아이, 3학년인데. 아니 근데 틀린 답을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정답인 줄 알았어. 너무 당당해.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구구단에서 이렇게 빈틈이 많이 보이네요. 구구단 노래 같은 거인데 그런 거 좀 활용했으면 네,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래도 다 틀린 건 아니라는 거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딱 1시간 하는 수학 공부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도 대충 풀어버리는 태연이. 엄마 또한 수학에 흥미를 잃어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태연이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수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3학년 태연이를 만나봤습니다. 어머님의 바람이 뭐 그렇게 과하지도 않습니다. 1등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상위 10%도 아니에요. 그냥 중간만 해라. 보통만 되라. 그렇죠. 이리 씨 어머님도 그러셨죠?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엄마의 욕심이 그렇게 과하지도 않은데 지금 태연이 상황을 보면 엄마의 바람을 전혀 생각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수학학을 아주 담을 쌓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에요. 진짜 걱정 많이 되셨나 봐. 왜요? 아까 청하시는 분인 줄 알아. 너무 깊은 곳에서 그 한숨 비슷하게 나오셔갖고. 아니 엄마라면 진짜 네. 저 상황에서 같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기본적인 수학 학습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관심도 없고 수학은 싫은 거고요. 그냥 그 문제를 풀면서도 뭘 먹고 카메라 자꾸 만지고 뭐 집중을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부하기 전부터 하기 싫어, 너무 이미. 싫어, 네, 자기 암시를 거는 것 이런 것들 다 개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어 실력을 또 보면요, 의사소통은 큰 문제가 없지만 3학년 수준에선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수학 문장형 문제 풀 때는 네. 아마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앉아만 있는 것보다 태권도도 하고 뭐 드론도 날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요, 이 놀이와 학습 이게 좀 이렇게 균형이 안 잡혀 있거든요. 놀이에만 너무 치중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런 부분을 좀 맞춰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을 네.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좀 활발하고 밝고 또 드론 날릴 때 보면 집중력이 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도 이런 흥미를 느낄 만한 부분을 찾아준다면 수학에도 잘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사실 저도 그 수학이나 이런 걸 잘 못했어도 다른 과목은 그래도 막 열심히 하는 과목도 있었거든요. 좋아하는 것도 네. 있고. 그쵸? 그리고 공부를 이 친구는 저 놀란 게 저보다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이면은 거의 뭐 방송국 편성 시간하고 비슷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방송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보다 더 자주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화상 강의를 일주일에 딱 하루 딱 1시간 하는데 그마저도 별로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역시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공부 방법은 역시 효과적이지 않다. 이거는 확실해 보이죠?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한 상황이긴 지금 하지만 아까 저뿐만이 예. 아니에요. 세시 선생님이 옆에서 그냥 땅이 꺼져라고 하고 싶었다니까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개선하기는커녕 점점 이게 이 상태로 두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를 풀어놓은 걸 보니까 개념 정립을 위해서 내어준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아예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5 곱하기 3을 계산하는데 그것이 이제 15 곱하기 3에서 3하고 1을 곱해주고 3하고 5를 곱해서 이제 10모형이 3개이고 3, 5, 15에서 15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는 것을 구하는 과정인데 이게 뭐라고 썼냐 하면 1모형이 18개이고 9입니다. 이렇게 괄호를 18 그리고 9라고 썼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숫자도 적어졌고 개념이 아예 안 잡힌 거죠.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모형이 4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32개이고요. 이게 38 곱하기 4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52가 답인데 또 10이라고 써놨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연관이 없는 답을 써서 개념이 전혀 안 잡혀있고 그냥 대충 쓴 게 아닌가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태연이는 지금 현재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수준은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보통 수준 정도까지는 맞춰줄 수 있도록 배 선생님이 좀 착 붙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좀 많이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희가 초등학생들 중에서 이제는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연락하시는 그 학년이 딱 요 3학년, 4학년 요때가 제일 사연이 많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연산도 연산이지만 도형 나오죠. 이제 문장제 문제 나오는데 선생님이 아까 이제 한국어도 아주 확실하게 잡히지 않다. 이것도 걱정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수다학 수학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점수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도 이제 안 할 건데 오늘은요. 아까 학교 통지표도 보셨잖아요. 다 이제 미흡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다 그냥 극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알맞는 학습법을 찾고 습관을 잡을 수 있는지 좀 성향부터 오늘은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여진 것보다 많이 낮지는 않아요. 그렇네요. 네, 오히려 네. 생각보다 높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 정서라든지 자율성 부분은 여느 학생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정서적인 면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께서 잘 케어를 해주셨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그래도 보통 이하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학습 동기입니다. 지금 학습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전부 다 하기 싫다 이런 좀 메시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때부터 이 학습에 대한 동기가 이렇게 약화되었는지 이건 대화로밖에 풀어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진지하게 좀 태연이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아버님도 아버지도. 같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학습 습관도 낮은 보통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네. 마음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아요. 알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에서는 또 본인도 또 속이 편하지는 그렇죠.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을 발휘할 땐 잘 발휘해요. 근데 집중력이 발휘 안 되면 아이의 생각을 멈춰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학습 동기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이 학습 동기를 지금 잡지 않으면 그나마 학습 기술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이 부분까지 다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께서 수다하게 정말 잘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야, 또 많이 놀랬네 또 보니까 오히려 그쵸? 그러니까 가능성 많은 친구인데 네. 그거보다 성적이 낮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장래희망도 보면은 진짜 좀 어려운 걸 많이 골랐잖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과학자, 어. 심지어 부자도 수학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 계산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결판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학 점수 끌어올려서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라도 하나 하려면 수학을 해야 된다라고 좀 설득을 해야 돼요. 학습에 대해서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정말 한번 진지한 대화를 좀 나눠보셔도 좋고 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니까 동기를 좀 부여해 줄 수 있는 학습 습관이나 뭐 학습 방법 뭐 이런 게 어떻게 뭐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수학을 우선 싫어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문제풀이만이 수학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태연이가 이 부분을 알고 수학을 조금이라도 흥미있게 느껴질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좀 시급한 거는 저는 이제 선생님, 이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을 구해서 좀 1대1 딱 밀착 마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선생님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또 의문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태연이한테 좀 잘 맞는 선생님의 유형은 먼저 좀 이렇게 재미있는 남자 선생님 있죠. 남자 선생님이 아유 남자들 원래 저렇게 다 장난 많고 저래요. 이렇게 좀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시면서 또 아이와 즐겁게 기본을 좀 다져줄 수 있는 남자 선생님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예 좀 엄격하시되 규칙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시면서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면서 당근도 잘 쓰시고 채찍도 잘 쓰시는 이런 선생님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선생님, 저런 선생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이에게 어떤 선생님이 잘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머님이 좀 생각을 하고 또 붙여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방이나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집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학습 습관을 좀 잘 다진 다음에 그 후에 학원이든 어디든 좀 가야 되고요. 그럼 지금 가장 해야 하는 거는 그 선생님과 함께 현행 그리고 후행,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럴 때 또 저는 교과서를 보라고 꼭 말을 하고 싶어요. 1, 2학년 교과서를 다시 펼쳐서 수학책이나 수학 익힘책을 통해서 기초를 좀 탄탄하게 다져야지 다른 문제집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교과서로 기초를 좀 철저하게 다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뭐 학습에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뭐 직접적인 학습을 먼저 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학습인 듯 학습 아닌 듯 이런 그렇죠. 것들을 예, 은근슬쩍 소개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아직 곱하기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좀 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꾸 연습을 시키는 거죠. 뭐 계란 바로 이거 몇 줄 이 곱하기 몇이야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들도 한번 잠깐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드 게임 같은 것도 하면서 놀이하면서 숫자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게임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숫자에 좀 익숙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부 관련 캠프가 참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요새는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박물관이나 이런 게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참여해서 재미있어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한데 네.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분위기, 학습 분위기를 익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거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 독서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그런데 지금 태연이가 혼자서 책을 읽을 것 같은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어라 하면은 또 이게 약간은 싫어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앉혀놓고 책을 같이 읽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걸 읽었는지를 통해서 대화를 좀 주고받고 교감하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동생이 어리니까 그냥 동생 같이. 수준에 맞는 거 쉬운 걸 좀 읽어줘라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놀이 형식으로 읽게만 해준다면 습관을 조금씩은 들여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보상으로서 이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방법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단기적인 예, 효과밖에 맞아요. 없고 그리고 이 보상에 대해서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할 것 같지도 사실 않습니다. 특히나 거의 보상하고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나는 이미 다 너무, 예. 너무 다 누리고 있는데. 특히나 어떤 내적 보상 같은 어떤 칭찬이나 격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자극을 받겠지만 아주 많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그럴 것 같은 생각은 지금 현재는 안 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칭찬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수단을 지금은 좀 약간이라도 좀 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드론 1시간 하고 싶다면 뭐 책을 뭐 30분 읽고 나가라든가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좀 선호하진 않습니다만은 책을 1시간 읽으면 드론을 30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워낙 습관이 안 잡혀 있어서 네. 적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좀 우선 적게 해야 어떤 행동이 따를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또 뭐 스마트폰 하고 싶다면은 스마트폰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에 수학 문제 뭐 10문제라든지 5문제라든지 이렇게라도 좀 유도를 해서 정말 하기 싫은데 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유도를 해서 습관을 잡아주는데 단기간이라도 좀 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남들보다 잘하는 거 하나를 딱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드론이든, 드론이든 뭐든, 그러니까 뭐 태권도든 뭐라 잘하면 친구들한테 스타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그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죠. 또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또 어울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드론을 좋아하면 드론이든 뭐든 하나를 깊이 파서 그 분야에서는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차츰 공부로 옮겨가야 된다. 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엄마 입장이다 네. 보니까 어머니가 되게 많이 신경이 쓰여요. 근데 제가 딱 어머니를 보면 일단 어머니가 태연이와의 기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를 뭐 이리 씨가 얘기했던 방법이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방법이든 이거를 실천하게 하려면 어머님이 일단 애를 딱 앉혀놓고 어쨌든 그걸 하게끔은 만들어야 되는데 어머님이 지금 그 기가 다 빠지신 것 같고 일단 얼굴이 이렇게 너무 슬퍼 보이세요. 그럼 어머님은 킥복싱을 배우겠네. 그래서 내가 집에서 대련을 수시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이가. 태연이가 혹시 사춘기가 좀 빨리 와서 그런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 아니면 또 학습지 때문에 그런 이런 거를 좀 한번 다시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네. 지금 일단 태연이의 지금 학습 동기 부족의 원인을 찾아보는 거 그쵸.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일단 어머니가 학습 코치가 좀 되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아이의 학습 상황을 체크를 먼저 좀 하시는 거죠.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과 지내는지 또 학교에서 수업 태도는 어떤지 선생님을 좀 만나서 상담도 좀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주변 환경이 어떤지 좀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셔서 태연이한테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활동적인 친구들은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뭐 운동 경기를 보면서 수학을 접할 수도 있고요. 또 자연 속에서 수학을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머니께서 좀 같이 계획하시고 태연이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과학자가 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친하죠. 또 활동적이고, 활동적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써야 되는데 문제는
수학을 멀리하면 할수록 본인의 꿈에서 멀어질 멀어지는 수밖에 거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머니가 아이하고 잘 이야기를 하셔서 일단 수학을 잘 해야 내가 하고자 하는 과학자가 돼서 사람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어머니께서도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그래요. 어머니께서 좀 주도권을 오히려 태연이는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만나면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본바탕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의 코치가 되겠다. 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그 개선 방법을 좀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현재는 그렇게 뭐 아주 심하게 반항하는 시기인 것 같지는 않지만 점점 이대로 가면 약간은 반항하는 그런 아이로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습관을 잡아주고 행동을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계획을 세워주고 이렇게 따라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어머님이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고 행동 교정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학생들이 사실 게임이나 뭐 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 혹은 자극적인 정보 이런 데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학습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태연이에 대한 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든가 이런 규칙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방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중간만 갔으면 좋겠다는 어머님 바람 있으시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단번에 해결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속에서 수학은 아주 뭐 지겨운 거야, 뭐 어려운 거야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조금 가벼운 문제들을 자주 던져주시다 보면 항상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만 노력해서 자주 태연이와 수학에 대한 얘기를 수학 아닌 것처럼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네. 활동적인 태연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집이 너무 깨끗했잖아요. 아이가 집안에서도 활동적으로 놀 수 있게끔 어머니가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아이의 특성을 좀 활용해서 공부와 좀 연결짓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실 아버님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버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3학년 우리 태연이를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책 읽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학보다 독서, 책 읽기가 더 중요합니다. 함께 책을 읽음으로써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초 탄탄, 실력 쑥쑥, 단단한 기초 위에 실력이 자랍니다. 교과서 활용 잊지 마시고 복습 계속 해보세요. 아버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습 동기를 잡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선 아버지의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아버지 잘 도와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만 가라. 이게 지금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잖아요. 엄마의 이 간절한 바람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는 수학을 흥미롭게 느끼게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이리 씨는 좀 어떤 생각을 했나요?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을 우리 네. 태연이가 엄마랑 같이 보면서 엄마의 마음을 또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목이 메요. 네, 목이 맵니다. 우리 같이 또 우리 잘 노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개그맨 집단에서도 네. 보면 노는 것도 잘 놀지만 또 뒤에서 개그 짜고 뭐 책 읽고 노력할 때 또 엄청 노력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야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도전하기 좋으니까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일단 책상에 앉히는 것부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 마음을 만들게 하는 거. 어머님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 혼자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허심탄회하게 아버님과 그리고 또 우리 태연이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태연이가 공부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에 대한 습관을 잡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의 시간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그리고 수학 궁금증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늘 항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